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독자적인 하수 처리 기술과 설비 차량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다방을 차려놓고 윤락행위까지 일삼는 티켓 영업이 농어촌에서 성업 중이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독자적인 하수 처리 기술을 개발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리 설비를 이동식 차량으로도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한 생활하수가 처리 장치를 통과하면서 순식간에 투명하고 깨끗한 물로 바뀝니다. 경주의 영문약자를 딴 GJR 공법으로 경주시가 자체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하수 급속 수처리 기술입니다. 인근 경산시와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에도 진출하는 등 올해 5억 원가량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나절씩 걸리던 하수 처리 시간을 15분 정도로 수십 배 이상 단축시킨 데다 최근 처리 설비를 특수 차량 형태로 제작해 이동성을 높인 것도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하수처리 공정은 GJR 공법보다 대여섯 배의 큰 부지가 필요하지만 본 공법은 50톤이 굉장히 작은 컴팩트한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2.5톤의 그 작은 차량에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에서 하수를 처리하다 보니 활용도가 높습니다. 당장 봄 관광철을 앞두고 천마총과 안압지의 녹조 제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여름 장마철 하수 방류 사고나 수산시장 오수, 축산 폐수 처리도 가능합니다. 미세 버블로 인해서 급속으로 부상 분리하는 장치로서 처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유비도 적고 그래서 컴팩트한 구조로서 유지관리가 편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물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물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다방을 차려놓고 윤락행위까지 일삼는 티켓 다방이 농어촌에서 성업 중입니다. 탈북 여성까지 고용하고 있는데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게축제로 유명한 경북 울진의 한 어촌. 차에서 내린 다방 여종업원이 보온병을 들고 모텔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서는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윤락행위까지 포함한 티켓 영업입니다. 25,000원이라던데 한 시간에? 하루 올려가기는 30이에요. 그럼 2,000원 얼마예요? 우리 20이요. 8천여 명이 사는 아담한 어촌, 성업 중인 다방만 30여 개입니다. 여종업원 수십 명은 술집이나 음식점과 연결돼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점 지역마다 없는 데가 어딨어. 저녁에는요, 여기는 뱃사람들이 되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의 다 미용 쪽으로 아가씨를 빼버리잖아요. 일부 다방은 중국 동포나 탈북 여성까지 고용해 버젓이 영업 중입니다. 갑자기 다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매매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가정 파탄날 정도예요. 유독 이 어촌에 다방이 많은 이유는 값비싼 대게 산지라서 알부자 손주들도 많고 어민들의 주머니도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다방업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경찰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퇴폐 영업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티켓 다방은 이때까지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어요. 경찰이 손을 놓은 사이 농어촌의 티켓 다방의 퇴폐 영업이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1,568억 원을 들여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별로는 포항 구항 유휴지의 해양 관광 조성에 100억 원, 동빈내양 랜드마크 조성 50억 원, 경주 형산강 수상 테마공원 조성 80억 원, 강구연안 유휴지 개발 사업 96억 원, 축산항 미항 건설 90억 원, 울릉 남양 해양 관광지 조성 150억 원 등입니다. 또 핵심 콘텐츠로 추진 중
중인 등대 주변에 대한 해양 문화관광 조성을 위해 포항 연암지구에 140억 원, 병곡항에 26억 원 등이 투입되고 해양수산부가 직접 추진 중인 국립등대 해양문화박물관에 300억 원, 울릉도 행남등대 힐링로드 조성에 28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 중심도시 체제를 갖추고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강제 생산 과정의 핵심 공정을 맡는 열연 공장입니다. 샘물이 압연기를 거쳐 제품으로 나오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업무 효율을 높인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훨씬 진보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훨씬 진보된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결과 품질은 40%, 생산성은 10%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 2열연 공장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포항과 광양제철소 6개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은 제철소의 설비 관리는 물론 보안과 운송, 안전 등의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T 조직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해 스마트 팩토리 추진과 4차 산업 대응에 나섰습니다. 철강 업계와 함께 포항시는 최근 지역대학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4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해 4차 산업혁명 중심 시대를 맞아 산업구조 고도화는 물론 4차 산업 중심 도시로 우리 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철강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가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포항제철소에서 권호준 포스코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급 전기강판 생산체제 종합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통해 포스코는 연간 16만 톤의 전기강판을 생산할 수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 및 산업용 대형 발전기 등의 소재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경주 지역 건축사 회원들이 참여해 530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한편 특정 관리 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가운데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학교 내진 보강공사 점검 등을 위해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오늘 경주를 찾았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경주 지진으로 내벽 등의 피해를 입은 경주 흥무초등학교를 찾아 내진 보강공사 현황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운동장 유해 우레탄 사용으로 인한 후속 공사 일정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의 총 생산 92조 7천억 원 가운데 구미시가 31%를 차지했고 포항은 19%, 경주가 10%를 차지해 이 3개 시가 경북 전체 총 생산의 60%를 담당했습니다. 이는 2014년 기준 경상북도가 집계한 결과며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은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난 울진군이 30.7%로 가장 높았고 축산업 생산이 증가한 상주시가 그 다음 울릉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1인당 생산액은 구미시가 6,83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진군 3,509만 원, 고령군 3,472만 원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종영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교원 인사와 관련해 특정 지역 편중 배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교육청 교원 인사에서 95명의 초등 신규 임용자 가운데 영주 37명, 청송 11명, 울진 18명이 발령됐지만
포항과 구미는 2명에 불과했고 경주, 김천, 영천은 아예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4년간 초등학교 신규 임용자가 농촌에 집중된 것은 기존 경력 교사들이 선호하는 곳이 대구 인접 지역이다 보니 이곳에는 신규 수요가 없어 특정 산간호지 지역에 신규 교사가 발령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는 숙박업주가 청소년들의 혼숙을 막기 위해 출입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숙박업소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설비를 갖추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유해 약물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혈액 재고량이 크게 부족해 대량 수혈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치료에 차질까지 우려됩니다. 대구 경북혈액원은 현재 혈액 재고량은 3, 4일분에 불과해 주의 단계로 떨어졌고 특히 O형 혈액은 재고량이 2일치에 불과한 상태라며 헌혈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경주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워지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수요일 잠시 주춤하다가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늘은 파랗게 탁 트였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었는데요. 바람은 점차 잦아지겠지만 기온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영하권의 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 떨어진 기온은 수요일이 되면 다시 오르겠고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다시 영하 2도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영하 1도, 경주 영하 4도고요. 낮 기온은 포항이 8도, 경주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밤까지 눈이 오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영하 1도, 독도 0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3도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는 오전에 최고 6m까지 물결이 일다가 오후가 되면 4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도 오전에는 최고 6m, 오후에는 4m로 바다의 물결을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이 되면 비나 눈으로 바뀌어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금요일에 또 한 차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사냥 서식지이면서도 보호시설이 없어 매년 사냥 폐사가 발생했던 울진에 사냥구조센터가 들어섭니다.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는 최근 울진군 북면 구수곡에 사냥구조치료센터 건립을 승인하고 사업비 3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울진군은 올해 안에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 2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9년 6월까지 센터 건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이동시키는 전국 예선업 종사자 200여 명이 한국가스공사 앞에서 갑질 규탄과 선원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7,500만 원 상당의 예선료를 10만 원까지 낮추고 항만별 등록 예선을 사용해야 하지만 전국의 모든 예선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예선료를 낮추더라도 예선업체들의 기본적인 이익률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입찰 대상을 늘리는 것은 공정 경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 지역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돼 지역민들이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요금을 현실화해 줄 것을 경상북도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가스 업체의 영업수익인 공급 비용을 결정하는 경상북도가 최근 2년 사이 공급 비용을 2배 이상 올렸다며 공급 비용 산정에 과한 측면이 있는지 재검토해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릉군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 독도를 다녀간 국회의원 25명에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전달했습니다.
최수일 울릉군수와 정성환 군의회 의장은 일본의 왜곡된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에 항의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오늘 국회를 방문해 유승민, 노웅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에게 명예주민증을 전달했습니다. 울릉군은 또 박명재 의원과 함께 서울역에서 전국민 독도밟기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오늘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해썹 정책 설명회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늘 포항을 시작으로 대구와 안동, 경산 등 4개 권역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체 380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해썹 정책 방향과 지난해 조사 평가와 개선 방향, 식품위생법 관련 개정 사항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한 달 동안 경북 11개 시군의 17개 아동 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아동 인권 전수점검을 합니다. 각 시설의 보호아동 763명에게 19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와 인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설문지 내용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신고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네, 이상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